안녕하세요. 김광삼 팀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죠. 그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이제 무죄로 뒤집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제 법리, 사실관계를 굉장히 왜곡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판결을 읽어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기이한 판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상고를 했고, 또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또 냈고, 거기에 대해서 또 10일 내에, 검찰이 된 지 10일 이내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 답변서를 내도록 했는데, 이제 10일 마지막 날 아마 답변서를 낸 걸로 알려져서 결국 이제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파기환송 또는 자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직접 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월 3일이 대법원 조기 대선 날이잖아요. 투표일이잖아요. 과연 그 전에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에 이 사건이 이제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게 대법원 2부의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이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2부에 이제 배당이 됐어요. 주심은 이제 박영재 대법관이었는데, 근데 사실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이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법관인데 또 성향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결과적으로 또 항소심처럼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장하고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받은 경우가 있었죠. 이제 권순일 대법관 있을 때,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내규가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 이제 심리할 사건을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건 지정이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미 10일 전에 이제 합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신속한 심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실은 전원 합의기 지정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 들어보니까 전원 합의체 가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제 대법관들도 사실은 심리적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관 중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이 있는 대법관이 노태학 대법관이거든요. 근데 노태학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선거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태하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리 절차인데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이 심리를 하는 이제 소부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6월 3일이 대선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선일 이후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이게 설사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월 3일 이전에 과연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무죄가 됐건 유죄가 됐건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최종 결심을 해서 선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2달만 남았다고 한다면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하고 이제 12명인데 노태하 선관위원장이 빠지니까 11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심판 때의 어떤 구성과 좀 비슷할 수 있다. 대법관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국회가 임명하는 대법관,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있으니까 이념적으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과 같이 이재명 후보가 과연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재판관별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를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법리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고 적어도 이제 전원합의체니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다 같이 이걸 심리해서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적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결론적으로 따지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파기환송.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제 파기환송시켜서 다시 항소심으로 이 사건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만약 무죄가 되면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전에도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하기로 된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